오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제가 도전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배우고 공부하며 정말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분별력과 결단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99년 한성 감옥에 들어가셔서 1904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미국으로 가셔서 박사, 석사를 취득하시고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렇게 그는 1948년 건국 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고 수많은 접전 끝에 1951년에서 1953년 동안 휴전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휴전협상의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의 분별력과 결단력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본래 미국은 빨리 휴전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세 가지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북한 공산당을 지금 당장 제거해야 하지 않는가? 두 번째,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은가? 세 번째, 휴전 후 전쟁이 재발할 시 과연 미국이 우리를 도울까? 라는 의문이 이승만 대통령께는 있었고 동시에 그는 미군이 반드시 있어야 당시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고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력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미군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미군과 반드시 우리가 묶여야 함을 알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께 휴전협정에 찬성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정도 길어지는 전쟁에 지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전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기 힘들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세워 전쟁을 끝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한미동맹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휴전협정에서 찬성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미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권좌에서 밀어내려고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 한미동맹의 체결은 불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53년 6월 반공포로 석방을 실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사건은 휴전을 기다렸던 모든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이승만을 북진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건이 엄청난 협상력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한미동맹을 체결했고 경제 원조와 무기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정부를 설득시키며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분별력과 결단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결단력을 가지고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일으켰는지 그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로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역사를 바로 알아 그의 지혜를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스피치를 들은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